김민재 선수가 분데스리가 2라운드 프라이부르크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9월 2일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2시 반에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김민재가 선발로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여부가 궁금한 경기예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실수도 했지만 부상을 안고 뛰어서 김민재가 부상을 안고 뛰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도중에 교체를 해줬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일단 김민재 선수는 부상 자체가 가벼운 부상이라서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콤파니 감독이 아무래도 김민재를 비롯한 우파메카노 이 수비 라인이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고 지난 경기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많다 보니까 선수들을 보호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난 목요일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개별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개별적인 훈련이 요 전날에는 공개 훈련이 있었어요. 공개 훈련이 약 2,000명의 팬들이 보는 앞에서 훈련을 했었는데 이 훈련에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를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만 따로 불러서 사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훈련한 날은 다른 선수들은 휴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2명의 선수만 나와서 따로 훈련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콤파니 감독이 선수들이 이제 공개 훈련이나 이런 데 나가면 아무래도 지난 라운드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훈련에는 좀 빼주고 그리고 대신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지금 호흡이라던가 수비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따로 개별적인 훈련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키커지에서도 김민재의 선발을 당연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샤샤부이, 김민재, 우파메카노, 게헤이루 이렇게 포백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키커지가 하고 있는데 일단 김민재 선수가 기회 자체는 아마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김민재 선수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상황을 보면 우파메카노도 약간 불안한 상태고 스타니시치와 이토 히로키가 모두 부상을 당한 상태예요. 그런데 더리우트도 떠났죠. 근데 여기서 요나단 타의 영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키커지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요나단 타의 에이전트가 이미 레버쿠젠이 요나단 타의 이적 제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성명문을 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안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단 타가 지금 현재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가 노리고 있었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 두 구단에게 이미 레버쿠젠은 더 이상 제안을 받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남아있는 센터백이 우파메카노, 김민재 그리고 다이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이어가 콤파니 감독의 축구에는 좀 안 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콤파니 감독의 축구는 프리시즌 때부터 봐도 라인이 높고 굉장히 앞쪽에서 압박을 하는 축구인데 라인을 올렸을 때 다이어가 뒷공간을 커버를 못하다 보니까 다이어보다는 당연히 운동 능력과 스피드가 빠른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현재 센터백 자원들 중에서는 계속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일단은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라운드처럼 김민재 선수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면 어쨌든 선수가 뛰는 위치도 약간 달라질 필요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른쪽 라인에 있는 샤샤부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유형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득점이 나올 때도 지난 라운드에서 샤샤부이가 올라갔을 때 득점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중간에서 해리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 측면에서 샤샤부이가 뛰어가고 뛰어들어가는 샤샤부이에게 패스가 들어가면 샤샤부이가 완전히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고 있고 여기서 샤샤부이의 돌파 이후에 컷백 그리고 여기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 되려면 샤샤부이가 기본적으로 스타니시치보다 매우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니시치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게이루나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면 스타니시치는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서 김민재를 도와주는 역할이었죠. 뭐 김민재를 도와주기보다 사실은 3백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었거든요. 왼쪽에 풀백이 올라가면. 그런데 샤샤부이는 이렇게 3백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매우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두 명의 선수가 위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 여기까지는 뭐 스타니시치라던가 오른쪽에 왼쪽에 이토 히로키가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3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센터백 겸 풀백 요 자원이 지금 좌우 측면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3백을 만드는 게 콤파니 감독의 기본적인 구조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내려왔었죠. 지난 경기엔 파블로비치가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파블로비치, 우파메카노, 김민재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온 거잖아요. 왜냐면 김민재가 이렇게 되면 3백을 만들었을 때 샤샤부이가 안 올라가면 사실은 3백이 샤샤부이, 김민재, 우파메카노, 사실은 여기가 이제 스타니시치의 자리겠죠. 이렇게 3백이 만들어지면 스타니시치가 오른쪽에서는 약간 측면 지역으로 빠지면서 여기서 이제 볼을 배급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샤샤부이가 나오게 되면 샤샤부이가 오히려 높게 올라가고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내려오면서 김민재가 오히려 요 올라간 공간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김민재가 이제 볼을 많이 다뤄야 되고 전방으로 패스를 공격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빌드업의 중심 축을 맡게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볼을 본인이 주도하면서 전개를 공격적으로 하는데 엄청난 장점이 있지 않다 보니까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라운드에는 약간은 좀 다르게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런 전형을 계속해서 쓴다면 일단 김민재가 저 자리에 익숙한 상태가 되어서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김민재가 저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들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왼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내려와 주면서 우파메카노, 김민재, 키미히 혹은 파블로비치 이렇게 3백을 반대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요 자리에 있는 선수가 3백의 오른쪽이니까 올라가서 빌드업을 전개하고,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조금 더 올라가서 앞쪽에서 볼을 전개하는, 그런데 이런 공격적인 패스가 또 우파메카노가 패스를 하다가 실수가 나올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파메카노가 요 자리에서 실수가 많으니까 지난 경기에서는 김민재를 오른쪽에 둔 건데 이번에는 김민재가 실수를 하니까 아마 이번 경기는 우파메카노를 다시 살짝 올리는 이러한 형태로 경기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경기도 프라이부르크가 전방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는 팀이에요.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라운드에서도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보면 공격수들이 엄청나게 중앙에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중앙에 몰려있고 이 선수들이 하나의 블럭이 되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계속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도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거리가 가깝냐? 좁은 간격을 만들고 앞쪽에서 공격수들이 달려나갈 때 수비 라인도 같이 올라와서 계속 좁은 공간을 유지하면서 전방 압박의 틀을 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경기도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저 수비 라인 사이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볼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수비 라인을 만들 때 완전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라인을 끌어올려서 앞쪽에서 이제 바이리미넨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올라온다면, 그리고 완전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을 아주 좁게 가져가면서 요 라인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좁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3백에 만약에 3백을 만들어서 김민재가 오른쪽에 배치가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쪽과 오른쪽 센터백이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비수와 가까운 위치에 붙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압박을 강하게 당할 때 이때 김민재가 살짝 당황해서 미스가 나오는 이런 패턴이 최근에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김민재를 저 자리가 아니라 약간 자리를 바꿔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사실 프리시즌에는 김민재가 이렇게 3백의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그냥 가운데 위치하면서, 가운데 위치하면 아무래도 가장 후방에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황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시즌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플레이들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빌드업 상황에서. 그런데 스타니치와 이토 히로키가 모두 부상을 당하면서 오른쪽 왼쪽 센터백을 할 수 있는 3백의 자원들이 없다 보니까 김민재가 약간 올라가는 역할을 맡으니까 실수가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얼마나 콤파니 감독이 전술적으로 잘 풀어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김민재도 이번 경기에서 빌드업 실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일단 앞으로의 일정에서, 그리고 바이린미넨의 이번 시즌의 그 결과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호흡이 아직까지도 그 움직임적으로 좀 안 좋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의 최전방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살짝 내려올 때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둘 다 기본적으로는 달려나가면서 부딪히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달려나가면서 부딪힐 때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선수가 커버를 해주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유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럴 때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우파메카노가 공격수가 내려갈 때 당연히 달려나오죠. 근데 이때 우파메카노 쪽으로 움직이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김민재가 이 선수를 막아야 될지 아니면 본인의 앞에 있는 선수를 막아야 될지 요 고민에 빠지다가 두 명의 선수를 모두 놓치고 그래서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면서 선수를 놓치는 이런 장면들이 사실 지난 시즌부터도 많이 나왔고 지난 경기에 그 샤샤보이가 페널티킥을 이제 허용하긴 했지만 그 페널티킥이 나올 때도 우파메카노가 끌려가 있고 김민재가 우파메카노 공간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를 막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함께 훈련을 따로 받았다라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호흡도 콤파니 감독이 어느 정도 교정을 해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콤파니 감독은 수비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비수로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콤파니 감독이 충분히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이 두 명의 선수를 어떻게 조합을 맞추고 이 두 선수가 실수를 나오지 않도록 이제 뭐 조언을 해준다거나 훈련 과정에서 조금 더 개선을 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 이제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가 또다시 아마 주전 수비 라인으로 호흡을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 요 경기에서 그래도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비교적 이제 시즌 초반에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앞으로 잘 맞춰 나가면서 점점 더 보완되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김민재 선수가 기회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도 기회를 많이 받으면서 많이 받는 그 기회를 살려서 본인의 능력을 증명했으면 좋겠네요.